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카페쇼에서 그 MI 홀딩스에서 가서 찍은 영상들을 보여드릴 건데, 이번에 MI 홀딩스가 지금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의 최고의 사건이 아닐까 싶은데, 올해, 그러니까 2022년에 있었던 그 커피 머신 쪽에서는 가장 최고의, 그러니까 조금 약간 이슈가 됐던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MI 홀딩스가 슬레이어를 갖다 포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라이센스 계약을 접고 그 새로운 머신을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 다음 영상에서 그 설명이 나올 건데, MI 홀딩스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면 하이엔드 머신이라고 하면은 신에소, 스피릿, 슬레이어인데, 뭐 이제 물론 이제 다른 것도 몇 개 더 있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비싼 것 중 하나가 이제 그 세 가지인데, 그 중에서 슬레이어를 갖다가 포기함으로써 이게 이제 둘의 트레이딩으로 넘어간 건데, 이제 슬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MI 홀딩스에서 거의 이제 오픈 그 이제 그 세정의 그 이제 회사를 창립하고 오픈하면서부터 거의 이제 MI 홀딩스 책임져 왔기 때문에 이게 거의 뭐랄까 이제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제품에도 불구하고 그 이제 여러 가지 사항에 의해서 이제 포기하고 넘어가게 됐어요. 근데 MI 홀딩, 저는 이제 슬레이어 제품 자체를 그렇게 좋게 본 건 아니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작년, 재작년, 올해 뭐 이렇게 올해 초반 하면서 이제 슬레이어를 많이 설치하다 보니까 같이 일하다 보니까 이게 뭐랄까 제품도 나쁘지 않긴 하지만 특히 MI 홀딩스의 그 사후 처리 관리 능력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감탄할 정도더라고요. 뭐랄까 이제 주말에도 딱히 그러니까 이제 그 담당자가 나와 있어가지고 전화 응대까지 해주고, 왜냐면 주말에 가장 고장이 많이 나는데 하이엔드 머신은 이 모든 오류를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워요. 왜냐면은 많이 안 깔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뭔가 이게 아피아나 뭐 페마나 이런 것들은 기존에 있던 머신들이니까 고장나는 부분들이 뻔하고, 이런 식으로 고장이 났다고 하면 이게 이제 뭐랄까 재고나 이런 부속들도 갖고 있어요. 웬만하면은 제가 많이 깔아놨던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손쉽게 해결하는데, 이제 슬레이어나 뭐 스피릿 같은 경우에는 본사에서 부품 받으면은 뭐 토요일날 고장이 났어. 그러면은 접수를 하면은 월요일날 접수해가지고 화요일날 받고 뭐 이런 식인데, MI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자체 A팀도 있어가지고 만약 토요일날 고장이 났으면 월요일날 자기네들이 가서 그냥 다 끝내버리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솔직히 좀 뭐랄까 이거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 이제 슬레이어가 지금 다른 업체로 넘어가게 됐지만, 그 과정 중에서 MI 홀딩스가 직접 그 프로모션하는 과정 중에서 뭐 겪었던 거나 뭐 진행해 왔던 것들은 특별히 뭐 결격 사유 같은 거는 이제 뭔가 문제될 만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새로운 업체에 넘어간대. 그러니까 참고로 알려드리자면은 뭐 머신 관련된 업체들 분들께는 다 아시겠지만, 슬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라마의 그 스트라다 쪽 개발을 하시던 분이 한 명이 이제 창업을 하신 경우라서, 스피릿과 그 신해소랑 비슷하게요. 다 그쪽 인맥들이에요. 그쪽 이제 그쪽 그 개발자 관련돼서 다 나오신 분들인데, 이제 그 슬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원래 미국 회사이긴 하지만 지분의 49%는 페마에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제가 아는 정보이기 때문에 약간 뭐랄까 약간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저는 이제 MI 쪽 내부 관계자였던 사람한테 들은 거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신빙성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뭐 정확도는 좀 떨어지지만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어쨌건 초반에 오픈하실 때 페마가 49%, 그 다음에 그 사장이 52%인데 5년이 지났을 때 이걸 그러니까 52%에서 사고 이거 바꾸는 걸로 계약이 돼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이제 MI는 이제 진행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게 정상화로 올라오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게 이제 5년째가 돼버리면서 페마가 이걸 다 먹으면서 이제 그 사장분도 MI 홀딩스 와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계속 할 거냐고 물어봤는데 원래 한 1년 정도 더 남아있거나 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갖다 이제 그냥 포기해버린 거죠. 포기해버리면서 이게 이제 페마를 국내에서 총괄하고 있는 두레이 트레이딩이 이걸 갖고 가고, 그래서 이번 카페쇼 보면은 슬레이어 그 홍보 부스가 엄청 컸던 걸로 기억하실 거예요. 그 왜냐면은 두레이 트레이딩이 이제 슬레이어랑 스피릿 두 개 다 갖고 있게 되면서 그걸 갖다가 이제 좀 홍보를 갖다 좀 열심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저도 지금 가장 많이 팔고 있는 거는 이제 뭐 시메 시리즈고, 두 번째로 많이 팔고 있는 게 그 두레이 트레이딩의 그 페마 2985 같은 경우인데, 그리고 로켓 하고 그 두 개 제일 많이 손을 대고 있는데, 둘이도 AS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그 서포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매우 좋아요. 매우 훌륭한데, 하지만 개인적으로 최고라고 생각하는 MI 홀딩스가 생각합니다. 정말 얘네는 좀 이 시스템 자체가 정말 잘 짜있고, 그리고 왜냐면은 이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 게 두레이 트레이딩은 본사가 부산에 있어요. 이게 AS팀도 부산에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거 갖다가 뭐라고 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올해 초에 이 계약이 경신되면서 슬레이어를 포기한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원래 올해 초에 제가 들은 바로는 이제 그 머신 관련돼서 MI 쪽에서 ing원을 추원했다는 얘기 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냥 개인적인 좀 의문점이었던 거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걸 갖고 왔는데 이번에 마밤을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마밤은 예전에 지금 이 영상에서 마밤에게 설명해 주신 분이 있는데, 이분은 그냥 이 마밤이 초창기 들어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계속 초창기부터 이제 그걸 갖다 담당하셨던 분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밤이 진짜 잘 알고요. 저는 이게 교육을 잘해서 이런가?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마밤에 대해서 그냥 예전부터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 장단점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대신에 이게 거기 영상에서 안 나왔는데, 마밤은 기본적으로 한 3,500 하기 때문에 아무나 건들 수 있는 머신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진짜 국내 시장을 어떻게 받아들여질지에 대해서는, 그 영업하는데 어떤 식으로 애로사항이 생길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건 영상을 봐보시면은 그 설명을 최대한 해놨으니까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댓글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지금 MI 홀딩스에서 지금 이제 슬레이어가 계약이 만료되고, 이제 원래 슬레이어 자체가 원래 페마랑 같이 이제 그 지분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넘어가면서, 페마는 저기 두레이 트레이딩 넘어가면서 MI 홀딩스에서 이번에 마밤이라고 미국 커피 머신을 새로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머신은 미국 시애틀에 있는 마밤이라는 회사 제품이고요. 미국 제품답게 이태리아나 다른 제품들하고 조금 상이한 목표, 그러니까 뭐 가지고 있는 추구하는 가치가 조금 다릅니다. 일단 외관 먼저 보시면, 외관 자체가 보셨을 때 굉장히 낮은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일반 머신보다 훨씬 낮거든요. 바닥에서 30cm 정도 높이가 되어 있고, 이렇게 디자인을 아주 낮게 로우 프로파일로 만든 거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커피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이제 추구하다 보니까 고객하고 소통하면서 커피를 만드는 걸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커피 자체, 그러니까 기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메커니즘을 이용한 뭐 보일러 디자인이라든가, 예를 들어 포어 그룹이라든가 261이라든가 이런 디자인, 부류 보일러에 대한 디자인보다는 단순하게 만드는 거예요. 온도가 떨어지면 가열을 해주는 아주 단순한 심플한 원리로 스팀 보일러, 큰 스팀 보일러, 대용량 스팀 보일러를 통해서 열교환기로 해서 처음에 물이 들어옵니다. 물이 들어오면 각 개별 그룹마다 부류 보일러가 따로 독립형 보일러가 들어가 있어요. 그 독립형 보일러에 아주 짧은 거리를 그룹 헤드까지 이동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아주 짧은 거리를 이동하고, 이 헤드 자체도 히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히팅 해서 온도가 떨어지면 바로바로 교정을 해서 나와서 최종적인 결과물이 항상 일정하게 나오도록 아주 심플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계 자체가 오밀조밀할 것 같은데 브류보일러 자체도 굉장히 용량은 큰 편이고요. 들어오는 물 자체를 바로 그 자리에서 가열해서 스테이블하게 유지를 해주고 있고, 바깥 온도도 여기가 완전히 금속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의 안정성이 굉장히 뛰어난 머신이고, 그 마방 같은 경우는 뭐 슬레이어도 아시겠지만 프리인퓨전, 미국 머신들이 대부분 프리인퓨전에 대해 좀 중점적으로 써요.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는 이유는 뭐냐면, 사용하는 입자, 그 원두의 입자폭을 곱게 가져가려고 하는 목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온 그 온도를 추출하기 위한 방식들을 서로 다르지만 유사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처음에 아예 제품 안에 돌고 있는 수압 자체가 굉장히 낮게 들어갑니다. 30 psi, 그러니까 2바 정도, 2바에서 2.5바 정도 낮은 압력으로 돌아가면서 프리 인퓨전을 해줘요. 처음에 커피가 들어오면 아주 낮은 압력으로 아주 적은 유량으로 커피를 촉촉하게 적셔줍니다. 그래서 충분히 적셔졌으면 바로 이제 본추출로 넘어가서 추출을 마감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일반 머신하고 일반적으로 처음에 유량을 적게 들어가는 머신하고 뭐가 다르냐면, 마밤 자체에서 개발한 디퓨저 플레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제가 꺼내드려 보면 좋은데 지금 공구가 없어서 밑에 풀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디퓨징, 베드에 제일 먼저 물이 닿는 구조를 보면 뭐 IMS 샤워 스크린 쓴다고 하면 이렇게 라운딩 되어 있으실 거예요. 라운딩 되어 있는 안에 물의 공간을 확보해 주는. 근데 이게 사용하시다 보면 자꾸 이렇게 올라오죠. 그래서 평평해지면서 이게 다 사라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 꺼내서 펴준다거나 하는 이런 작업이 필요한데 관리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샤워 스크린하고 그 사이에 디퓨저 공간을 디퓨저 플레이트라는 두꺼운 쇠로 된 플레이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구멍이 8개가 뚫려 있는데, 위에서 아예 공간을 처음 물 공간해주는 공간을 확보를 해놓고 그 밑에 공간에 8개의 구멍을 통해서 샤워 스크린 안으로 배출해 줍니다. 그 안에도 공간이 약간 있어서 그러니까 반강제적으로 디퓨저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커피가 이렇게 부풀어서 샤워를 망가뜨리거나 이런 일이 없습니다. 완전하게 플랫판 샤워 스크린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이는 바스켓 자체도 이쪽에 테두리 쪽에 공간이 거의 없죠. 네. 그리고 지금 요거는 구형이고, 이제 다음에 이제 저희가 수입할 때부터는 여기가 아예 없습니다. 그냥 끝에까지 타공이 되어 있는 제품으로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상당히 이게 탭이 두껍게 들어올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단부 위에서는 디퓨징을 해주고 하단부에서는 저항이 없어야 되잖아요. 저항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커피만 가지고 저항을 주게 되면, 커피는 한번 뚫려버리면 그냥 나가버리거든요. 그 밑에서 나가버리게 되면 여기가 테두리에 만약에 있게 되면 이것도 저항으로 작용합니다. 이렇게 라운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똑같이 파스칼 원료로 물이 똑같이 들어간다고 해도 여기가 막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흐르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아예 없애서 이렇게 나가게 만들어요. 이건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네. 네, 맞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바리스타 분들이나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연구를 많이 해보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53mm죠? 58mm입니다. 58mm예요? 네, 똑같습니다. 작아 보이죠, 이렇게? 보시면 이제 액세서리, 샤워부터 해서 바스켓, 포터필터 전부 페사도 제품 사용하라고, OEM이거든. 네, 페사도 OEM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액세서리도 상당히 고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켓 같은 경우도 이제 일반 호환 가스켓. 그럼 여기 지금 인퓨징도 시간 조절 가능해요? 네, 시간 조절 다 가능하시고 세팅값도 입력하고. 몇 초까지 가능한 거예요?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프리 인퓨전은 주고 싶은 만큼 주시면 되세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그 인퓨전을 제어해요? 그 초로 입력을 하시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이쪽 부분 찾죠. 일단은 매뉴얼 모드로 바꿔서 네.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자, 세팅에서 매뉴얼 모드로 바꾸시게 되면 이 그룹은 추가적으로 각 그룹별로 물이 하나도 안 섞입니다. 섞이지가 않아요. 그냥 얘 그룹은 얘만의 워터 라인이 있고 펌프도 따로 씁니다. 비싸있다. 그래서 따로 쓰고 하나의 머신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물이 하나도 섞이지가 않습니다. 열교환기에서도 심지어 안 섞이고요. 브리볼러도 다 따로 들어갔고
워터 인let에 처음에 이제 물은 어차피 한 군데서 들어오겠지만 네. 펌프가 다 개별 펌프로 들어가 있어서 다 따로따로 보시면 되세요. 일단 매뉴얼도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아까 물이 안 섞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들어오는 물 자체 아예 그냥 기계에 아예 들어오는 물 자체가 납이 낮게 설정이 됩니다. 30 psi 2바 정도, 2에서 2.5바 정도로 세팅을 잡아요. 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물이 쫄쫄쫄쫄쫄 나옵니다. 이 프리인퓨전 시간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어느 정도까지 고온 온도를 원하시는지는 이제 여기에서 결정이 나실 거예요. 이 프리인퓨전 시간은 내가 쓰는 원두를 어떤 입자로 쓰냐에 따라 갈라질 거예요. 그럼 이 지금 2반은 조절이 불가능한 거죠? 그냥 고정인 조절 거죠? 가능하세요. 조절 가능해요? 네. 뭘로 조절해? 기어 모터로? 기어 펌프로? 레귤레이터 장치가 있습니다. 레귤레이터로. 물에 들어가는 거에 레귤레이터를 달아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압력을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뭐 시제품도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30 psi, 50 psi 이 정도로 구별이 됩니다. 심지어 15 psi도 있어요. COPS. 그거는 처음으로 세팅이 가능한 거예요? 네. 처음 세팅할 때 그걸로 세팅할 잡아주는 때 거예요? 아예 잡아놓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필요하신 경우에 따라서는 교환이 되실 테지만 최대한 천천히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요거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 입자를 곱게 쓰려고 하는지. 그 입자를 곱게 쓰려고 하는 이유는 저희가 아시겠지만 커피가 분쇄를 하면 분쇄를 해서 입자를 곱게 가면 갈수록 비표 면적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입자가 작으니까 닿는 면적이 늘어납니다. 물하고 닿는 면적이. 그러면 물하고 닿는 면적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거기에서 추출할 수 있는 성분들을 더 많이 추출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수율값이 올라간다는 거죠. 커피가 예를 들어 이 정도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커피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머신을 통해서 고온 입자로 추출했을 때는 더 많은 포텐셜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넓은 포텐셜을 가져가는 게 꼭 장점만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죠. 왜냐면 로스팅 할 때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포인트를 잡고 로스팅을 하잖아요. 뭐 그 최종 결과물에 이제 커피의 그 어떤 결과물에 있다 저희가 로스팅 할 때 포인트를 잡아놓고 하는데 꼭 거기 것만 나와주면 좋겠다 라고 했을 때는 입자를 설정을 하실 거고, 만약에 너무 상업용으로 저희가 너무 안 좋은 부정적인 영향이 많이 있는 커피다 라고 했을 땐 당연히 굵게 해서 많은 양을 빠르게 추출해서 좋은 것만 가져가려고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커피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끌어내실 수가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프리인퓨전이라고 하면 대부분 기계는 이제 뭐 지글러 같은 거를 통해서 처음에 들어가는 압력을 조그마한 구멍으로 통해서 물을 공급하는 것으로 해서 이제 압력을 어느 정도 지연만 시켜주는 건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쓰실 때 아예 프리인퓨전을 통해서 커피를 충분히 적셔서 아예 이제 콘이 형성이 됐을 때 완전히 커피 베드가 완전히 젖었을 때 본추출로 넘어가셔서 짧게 끌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냥 길게만 추출하는 게 좋냐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렇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추출하게 되면 40초에서 1분 가까이 추출이 되거든요. 근데 당연한 거지만 입자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40초에서 뭐 1분 가까이 추출한다고 해서 커피에 물이 너무 오래 젖는 건 아니거든요. 아시겠지만 방금 설명드렸듯이 물이 굉장히 천천히 베드를 적셔줍니다. 적셔준다는 얘기는 예를 들면 우리가 18g을 도중을 했다 그러면 거기 물이 젖어가는 30초 동안 예를 들어 프린프를 줬다고 해서 30초가 커피에 다 젖는 게 아니라 그동안 천천히 다 적시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다 젖었을 때는 우리가 사용한 물은 18g, 20g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그 정도의 물이기 때문에 나머지 추출은 그 뒤에 본추출로 이루어지는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좀 생소하실 수가 있어요. 프리인퓨전이라는 게 이렇게 저압으로 들어가는 프리인퓨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연구들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가변한 머신들, 그렇죠. 네, 그런 머신들도 처음에 다 그 압력을 조절하는 이유가 어떻게든 커피를 더 적셔서 채널링을 방지하고 어떻게든 수위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목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이 하나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전 제품 다 가줍니다. 마번 전 제품 뭐 있어요? 저희 이제 원래는 이제 가장 먼저 소개해드려야 될 거는 언더카운터 머신. 마밤의 최초로 이제 언더카운터 머신, 상업용 언더카운터 머신 중에 성공한 머신이에요. 네, 많은 커피바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네. 실제 시애틀에서도 대부분 이제 개념은 우리는 이제 커피숍이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커피바라고 불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메뉴들하고 혼용을 해야 돼요. 대표적인 게 베이커리나 뭐 와인이나 다른 메뉴들하고 혼용을 해야 되는 거죠.
주류들이 대부분 될 거예요. 그랬을 때 바를 구성할 때 언더카운터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더카운터 머신이 제일 먼저 들어왔고요. 당연히 언더카운터는 1그룹, 2그룹, 3그룹이 이렇게 있습니다. 마밤 언더카운터는 특징이, 예를 들면 1그룹짜리를 특징을 들으면 대부분 1그룹 머신들은 가정용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마밤의 1그룹은 유일하게 상업용 1그룹 머신입니다. 스펙 자체가 그 스팀 보일러만 작아졌지 상업용 2, 3그룹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1그룹짜리도 그냥 똑같이 여기서 1그룹만 뗀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도 물이 1도 안 섞입니다. 그래서 각각 그룹이기 때문에 펌프, 물라인 다 따로 다릅니다. 히터.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히터가 하나 더 추가가 돼서 총 4개의 히터로 가열을 합니다. 그래서 열 교환기가 먼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부류 보일러가 따로 있고요. 부류에서 헤드까지 올라오는 호수가 있습니다. 특허받은 그 보전 호수가 따로 있습니다. 이 호수 라인에는 열선이 감겨 있고요. 이거 뒤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열선이 감겨 있고, 이 호수 라인을 이용해서 바닥에서, 이 제품 바닥 있죠? 네. 바닥에서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여기도 히팅이 또 됩니다. 그래서 온도가 떨어지면 그냥 가열을 해요. 어떻게 보면 좀 무식한 방법이긴 한데 심플합니다. 간단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 안 하고. 그래서 언더카운터 1그룹, 2그룹, 3그룹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카운터단 머신으로 마크 1, 2, 3가 있습니다. 그 원투 쓰는 그 그룹 헤드. 네네. 마크 1, 마크 2, 마크 3. 총 2개인데 그룹 헤드 차이 있는 네, 거예요?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쪽으로 와보시면 뭐 있어? 저희가 커피바를 구성할 때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커피는 3그룹이니까 그냥 각 그룹마다 걸어 놓고, 이거 바쁜 매장들 네. 스팀을 치는데, 스팀은 어찌됐건 보일러가 하나거든요. 그럼 스팀이 모자라시는 매장들이 있으실 거예요. 네. 근데 마밤 같은 경우는 스팀이 계속 나오니까 상관이 없는데, 혹시라도 모자란 매장들은 여기 보시면 스팀 유닛만 또 따로 나옵니다. 마밤 스팀 유닛이에요. 피처린서가 포함된 스팀 유닛이 따로 나옵니다. 다 쿨터치로 되어 있고요. 스팀 준에, 잠깐만요. 쿨터치 제가 설명드릴게요. 쿨터치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쿨터치는, 그러니까 쿨터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가장 저가형 머신들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실리콘 호수를 박아서 맞아요. 위아래를 막는다든가.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관이 이중관으로 되어 있고 진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 쿨터치예요. 진짜 쿨터치네. 네. 이 정도 했으면 뜨거워지던데. 전혀 안 되죠. 그러니까 그냥 다른 갖고 애들은. 계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여기 노즐을 조금 보시면, 노즐을 보시면 구멍이 5개가 뚫려 있는데, 여기 밑에서 한번 봐주시면, 네, 구멍이 5개가 뚫려 있는데 하나는 똑바로 나가고 나머지 2개는 45도 각도로 삐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는 하나 나가고 양쪽으로 이렇게 나가게 돼요. 스팀할 때 좀 더 안정적이겠네요. 안정적인 것도 있지만 쉽습니다. 각을 조금만 틀어줘서 롤링이 생겨버려요. 심지어 미국에서는 그 바리스타들이 이제 엄청 바쁘니까요. 그냥 피처를 놓고, 이 높이가 되게 절묘하게 맞춰져 있습니다. 600mm 피처까지도 이 높이로 그냥 쓰시면 돼요. 이 상태로 켜놓고 커피를 내리고 준비를 하고 와서 소리를 듣고 와서 끕니다. 동작 자체가, 동선 자체가 굉장히 심플해져요. 저희가 핸들링, 흔히 이제 커피 거품 품질을 위해서, 우유 품질을 위해서 핸들링을 하잖아요. 대부분 온도하고 그 거품 양을 이제 조절하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하는데 전혀 필요 없습니다. 이제 잘 알아서 롤링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에어 들어가는 것까지 해서 다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쓰실 수가 있고요. 요거 잠깐만 설명 좀. 네네. 그 또 하나가 보시면 이게 커핑건이라는 친구입니다. 이건 뭐예요? 그 처음 아마 접하실 텐데, 네. 저희가 커핑을 할 때 주로 커핑이나 브루잉을 하실 때 네. 저런 포트를 쓰실 거예요. 네. 네, 저런 포트를 쓰시면 문제가 뭐냐면, 한 컵, 2컵은 괜찮습니다. 그렇죠. 근데 20컵, 30컵 가시면 2명이나 3명이 달라붙어갖고 커핑을 하셔야 돼요. 네.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누르면은 물이 나옵니다. 아, 온수 나오는. 네. 지금 세팅은 이제 범용으로 다 쓰실 수가 있어요. 브루잉 지금 옆에서 하시고 계시죠? 네. 브루잉용으로 유량이랑 유속을 제어를 해놓고,
온도랑 제어를 해놓을 수가 있고, 커핑용으로 저쪽 가시면 커핑해서 하고 있거든요. 저기 저쪽에서 지금 컵 쫙 깔아놓고 커핑하는데도 이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핑용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딱딱딱딱딱 해서 커핑을 쭉 이어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커핑 전용 온수기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런 거 처음 보네. 네, 보시면 여기 선을 한번 만져보시면 뜨끈뜨끈하시죠. 단열이 엄청 세게 돼 있나 보네요. 단열이 아니고 여기 예. 히터입니다. 아, 히터를 넣는 거예요? 네, 볼 때리네. 보시면 이쪽에 보일러 보이시죠? 보일러에 저 PID가 3개가 보이실 거예요. 예. 그 PID 첫 번째 거는 굉장히 큰 온수기 보일러로 보시면 돼요. 온수기 큰 게 하나가 있고, 이게 메인 보일러입니다. 예. 그 다음에 그 옆에 조그마한 부류 보일러가 따로 들어와요. 예. 그래서 부류 보일러에는 스테이블하게 예. 가장 정확하게 설정되는 온도값, 예. 내가 만약에 뭐 93도를 쓰고 싶다 그러면 93도로 유지가 되고 있을 거예요. 예. 그 여기에 이 호수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보일러하고 최종적으로 나가는 길이가 엄청 길잖아요. 그렇죠. 12pt 정도 네.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올라오다가 다 식어버리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 안에 히터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플렉서블이랑 히터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온도 자체가 여기 끝에서부터 여기까지만 노출이고, 여기까지는 똑같이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 온도 센서가 여기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86도 맞춰놨는데 85.8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냥 끝없이 계속 쓰시면 돼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신제품이 있어서 네. 이것도 잠깐만 설명해 드릴게요. 네. 이거 뭐 같이 생겼나요? 보셨을 때 커피 언더탑 기계 아니에요? 이거 다른 거예요? 밑에 한번 보시겠어요? 이 브루잉이에요? 뭐 같으세요? 브리인가요? 커피 기계는 맞습니다. 그래요? 네, 커피 기계는 맞는데 예. 어떤 건지 잘 모르시겠죠? 예. 이번에 새로 출시된 마밤 슈퍼 오토매틱 전자동 에스프레소 머신입니다. 진짜요? 네, 전자동 에스프레소 머신이에요. 버튼 하나 그거 누르면 그냥 에스프레소가 나오고 아메리카노가 나오고 커피가 나옵니다. 안 쓰다가 썼나 보네요. 세팅 안 해놨나? 나온다. 나오네 이제. 아마 행사장이라서 예. 길이를 조절을 못했을 거예요. 예. 실제 설치하면은 위에서 올라오는 라인을 잘라서 길을 딱 맞춰 놓을 거거든요. 예. 커피가 나옵니다. 그 에스프레소가 그냥 나오는 거네요. 네. 바쁜 데는 그냥 딱이겠네. 네, 더 놀라운 걸 알려드리면 예. 원두가 2종류가 들어갑니다. 진짜요? 네. 그리고 뽀뽀통이 2개나 들어있어요? 네, A 원두, B 원두 최대 싱글, 더블, 트리플 바스켓까지 들어갑니다. 트리플 바스켓까지 들어간다고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가운데 눌러보면 온수가 이렇게 딱 나오니까 커피도 나가실 수 있겠죠? 바로. 놀라운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라인더 1, 그라인더 2라고 돼 있으시죠? 예. 그라인더가 들어있는데 예. 그라인더가 어디 거냐면요, 말코닉 265입니다. 진짜요? 네, 말코닉 265 그라인더가 2대 박혀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말코닉 265, 그러니까 65mm 플랫버가 들어가고요. 예. 65mm 플랫버에 그거를 구동시켜주는 모터는 K21. K21. 네. 우리로 이제 한국에는 K30으로 알려져 있는 예. 그 모터가 들어가 있어요. 실제로 말코닉 그 65mm 플랫버를 똑같은 거 씁니다. 그러니까 말코닉 265가 2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저렇게 진짜네. 생겼습니다. 2대가 들어가 있고, 또 하나 핵심적인 거는 저기 보면 톱날 보이시죠? 예. 저게 K30 열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케이싱이에요. 예. 그 케이싱을 돌려주는 거예요. 케이싱에 톱날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케이싱에 톱날을 돌려주는데, 돌려주는 방식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전자동 머신들을 보면 기어 방식일 거예요. 기어 모터로 돌려서 모터는 계속 돌고 이제 기어비를 조정을 해갖고 천천히 돌도록. 근데 여기는 탭 모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탭 모터라는 거는 일정한 전압, 특정 전압에서 정밀하게 정확한 각도만 움직이는 모터거든요. 시계처럼 이렇게 탭 전기가 들어가면 딱딱딱딱딱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한 탭, 한 곱기를 조절할 때 한 탭씩 한 탭씩 한 탭씩 조절할 때마다 정확한 용량이 딱딱딱딱 줄어드는 게 됩니다. 입자 조절이. 그래서 입자 조절, 그라인더 분쇄도 조절이 훨씬 분쇄도 조절이 바로 여기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맞추면 됩니다. 유량도 맞출 수가 있고요.
온도도 맞출 수가 있고 그 이제 그냥 커피 내리는 걸 자동으로 내렸다고 보시면 돼요. 디자인은 역시 미국식답게 심플합니다. 투박하네요. 투박합니다. 네, 저 투박하고 이제 심플하네. 핵심 전자동이기 때문에 핵심 유닛은 바로 브루잉 유닛일 건데요.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청소 엄청 쉽게 되어 있죠. 그러네요. 네, 이거는 그냥 청소는- 브러쉬질만 해주시면 끝이고요. 자동 청소 기능도 있어서 알약 하나 넣고 마감하실 때 청소 버튼 눌러놓고 퇴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퍽 자체도 추출해서 나온 거 보면 그냥 하키퍽이 나옵니다. 그리고 더 특징적인 건 뭐냐면 일반 전자동 머신들, 대부분 전자동 머신들은 이 구경이 작아요. 맞아요. 아시죠? 예, 58mm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동 머신 중에서는 상업 머신하고 가장 유사하게 추출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나마 좀 그러니까 일반 머신들은 스페셜티 머신을 고려를 하지 않잖아요. 전자동 네. 머신들은. 근데 스페셜티 머신을 스페셜티 원두를 추출하기 위해 이제 개발이 되는 머신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이게 자체가 다 두둑두둑 나오거든요. 예. 관리도 굉장히 편하고.